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저는 스포츠카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엄청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김윤상입니다. 저는 커서 영화 찍는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승환입니다. 저는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메시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무슨 일을 했으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연이 엄마 김미경이에요. 저는 구연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 것보다는 구연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이가 행복해하며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보는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들 구연아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승호정호 엄마입니다. 둘 다 쌍둥이지만 성향은 너무나 틀리고요. 한 명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 명은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은 한 명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한 명은 연예계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호정호야, 우리 앞으로 엄마랑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아서 우리 꼭 꿈을 이루어보자. 화이팅! 마음껏 꿈꾸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품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들이 부모의 꿈들로 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 아이에게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었는데요. 이유인즉슨 부모님께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엔 안정적인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을 탐색해가며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접점을 찾아가기도 전에 부모의 생각이 주입되어 우리 아이들의 꿈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꿈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시도해보기도 전에 현실의 벽을 운운하며 아이들의 꿈을 꺾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부터 다시 꿈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위한 육아정보 방송 하는교가 여러분들과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1분 행복한 교육 뉴스입니다. 어른과 달리 뼈보다는 살과 연골 조직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연약하고 불안정한 아이의 발은 시기에 맞는 신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발뼈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어야 성인과 같이 단단한 뼈로 형성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평소의 발 관리와 신발에 따라 아이의 발 모양이 쉽게 변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의 신체 발육과 발 건강을 위해서 원령에 따른 올바른 신발 선택법 알아봅니다. 생후 6개월 이전엔 아이에게 있어 생애 첫 신발로, 이때는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부드럽고 가벼우며 잘 구부러지는 소재의 보행기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의 모양에 따라 변형되고 흡수성도 뛰어난 가죽 소재나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재질의 천 제품이 좋습니다. 생후 7개월에서 15개월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단계로 발가락 쪽이 넓은 부채꼴 형태의 아이 발 모양과 유사하게 앞이 널쩍하고 둥글며 앞폭이 좁지 않은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시기 아이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어도 2, 3개월마다 발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발 크기보다 1cm 정도 여유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16개월 이후에는 활동량이 많은 시기이므로 아이의 신발을 자주 확인해서 다른 부위가 있는지를 살펴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이 신발도 굽이 있거나 바닥 부분에 굴곡이 있는 등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이는 걸음걸이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발뼈 모양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가급적 피하시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골라주세요. 아이 신발 선택 시 주의사항으로는 아이에게 직접 신겨보고 사는 것이 좋고, 아이가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에 엄마의 검지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신긴 후 조금 걷게 한 뒤 벗겨보았을 때 특정 부위가 압력을 받아 벌겋게 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특정 발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발 건강은 물론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아이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집 안과 집 밖의 세계죠. 아이들이 집 안에서 부모 그리고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면 집 밖에서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느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아이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친구. 오늘 우리 가족 소곤소곤 코너에서는 우리 아이 첫 친구 사귀기 대작전이라는 주제 아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진행을 맡은 곽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육아 멘토뿐 아니라 육아 동지인 친구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천 원장님, 최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창의사고력 프로그램 브레인스쿨 마포센터 원장 천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니어 플라톤 광명지점 최현석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친구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유아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이에게 있어서 친구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네, 우선 아이의 세계를 가장 넓혀주는 것이 바로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 친구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도 배우고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세상을 배우게 되니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의 세계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점차 확장을 하게 되고 동시에 놀이방이나 여러 교육기관 등을 통한 사회적인 접촉도 확대되잖아요. 이때부터 친구 관계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친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나 또 의미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발달 시기와 특성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주려 하는 것보다는 이 또한 내 아이를 잘 관찰해서 그렇죠, 관찰. 네, 내 아이의 발달 단계와 성향 또 기질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군요. 네네. 그렇다면 발달 시기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친구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생후 12개월 이전, 다시 말해 돌 이전 아이의 경우 또래 간의 상호작용은 없지만 이 시기에는 또래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다양한 존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혼자 놀거나 엄마하고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돌 이전의 아이들은 특별한 상호작용은 없을지라도 그저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군요. 그럼 돌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친구를 받아들이나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인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쯤의 아이들은요. 네.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세상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친구라는 존재도요. 탐색 대상들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왜 보시면 자기랑 같이 걸어다니는 애기들을 보면 만져보고 네. 막 찔러보고 그러면서 호기심과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역시 아직은 다른 아이랑 뭔가를 주고받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아도요. 다양한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크게
크게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을 접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미운 3살이라고 요즘에는 내려왔죠. 이 만 3세 전후 아이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만 3세가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때부터는 자율성과 주체성도 점점 커지고 인지 발달도 크게 이루어져서 다양한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정서와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다른 아이들과 억지로 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하는 놀이에 몰입하는 단계라서 자신을 지나치게 귀찮게 하는 아이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친구 관계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느 발달 단계든 상관없이 다양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보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불편해하는데도 억지로 만나보게 하고 또 놀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럼 잠시 이번에는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또 어떨 때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구현입니다. 나는 강예린이 좋아요. 게임 정할 때 강예린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예린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현입니다. 저는 저랑 잘 놀아주는 친구가 좋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친구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치우입니다. 김태현 친구가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와, 정말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아이들은 언제나 너무 목소리도 귀엽고 보기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생각도 귀엽고.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어른들도요, 나를 좀 배려해주고, 좀 더 나한테 신경 써주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고 또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들의 친구에 대한 이 생각이 부모에게도 좋은 힌트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으면서 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고 항상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아빠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이들에게 항상 고마운 친구들, 좋은 친구들만 존재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잘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싸우는 일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는 아이의 친구 관계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는 친구 관계가 아이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놀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고치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놀이를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유아기에는 친구와 놀면서 갈등을 겪거나 싸우는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님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갈등을 겪을 때요. 네. 상황을 잘 판단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친구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주세요. 또한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친구의 나쁜 버릇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막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네. 이런 모습, 이럴 때 어머님들이 막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건 대부분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친구하고 올바른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할 때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안 돼. 그런 친구랑은 놀지 마 라든지 그럴 땐 네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막 개입해 주시지 마시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해 주시되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는 너무 깊이 개입하기보단 정말 바로 잡아줘야 하고 제대로 알려줘야 할 때에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제공해 주어야 하냐. 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아이가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아이들은 생후 24개월을 전후로 친구라는 말을 배우면서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 당연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의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들과 장난감을 주고받거나 호감 가는 행동 등을 하며 상호작용과 신뢰의 기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때론 거절을 하기도 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어른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느낄 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새로운 친구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겠죠. 네. 또한 아이가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여러 명의 친구와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발달 수준, 또 기질, 행동 유형이 비슷할 때 쉽게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와는 친구가 되기를 꺼려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낯설음이 아닌 익숙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특별히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가 쉽게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요즘에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더욱 중시되면서 부모들도 덩달아 분주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 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놀이방이나 문화시설, 놀이학원 등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가 원치 않는 상태인데 부모가 강요한다고 해서 친구가 생길 리는 없겠죠. 그렇죠. 또 특히나 아이는 자신의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선호하는데 부모가 정반대의 아이와 또 친하게 지내라고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해서 무작정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부모의 태도,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 하나의 인격체임을 먼저 인식하시고요. 친구 관계를 형성해 줄 때 역시 아이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발하고 파워풀한 아이는요, 활동적인 아이와 뛰어놀아야 즐겁고 재밌는데 움직이기 싫어하는 성향의 조용한 그런 얌전한 아이와 놀게 하면 아이는 노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고 또 짜증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자신과 맞지 않는 친구와 노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이니까 부모가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 하신 노력이 오히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비단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진로를 찾아줄 때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친구 사귀기를 도와줄 때 역시 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 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가 해주어야 할 일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먼저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꼭 친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이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만을 만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래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층과도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아니면 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접해본 아이들은 풍부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융통성이 생기고 생각도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어른들이 자기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고가 확장이 되고 또 뭐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리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다음으로는요, 신체 접촉을 자주 해주는 것이에요. 네. 네,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놀지 않을 때는요, 아이를 꼭 안아주거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또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면서 아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세요. 요즘 뭐 우리 한솔이는 누구랑 제일 친해? 또는 뭐하고 노는 게 재밌니 한솔아?
그 아이랑 놀면 뭐가 재미있어? 이런 네. 것들을 자꾸 물어봐 주시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랑을 듬뿍 담은 부모의 스킨십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또 얘기 나눴던 그렇죠. 것처럼 애착 형성과 안정감에도 물론이고 또 이처럼 아이의 친구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점. 네, 청취자분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네, 아이의 성향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사교성이 좋아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와 반대로 혼자 있기를 편하게 여기고 자신의 물건이나 장난감을 친구에게 나눠주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죠. 네. 이럴 때는 한두 명의 아이와 놀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아이와 깊이 친해지면 친구와 노는 즐거움도 느끼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도 나눠줄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또 일단 사회적 경험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과도 친해져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서 아이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존중해주기. 지금 계속해서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또 사회성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가 해주어야 할 일들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이에게 타협하는 기술을 알려주세요. 타협하는 기술이요? 네. 남의 말을 경청하거나 타협하는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왜 동시에 같은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그리고 많죠. 싸워요, 결국에는. 네. 그럴 때는요. 뭐 시간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놀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솔이는 지금부터 시계바늘이 여기까지 갈 때, 갈 때까지 노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두솔이가 갖고 놀자. 두솔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집에 알람 시계 맞춰놓고 알람이 띠리리링 울리면 그 다음에는 두솔이 차례야.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연우 연하 싸울 때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교수님한테 듣고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 아이가 동시에 내가 먼저 갖고 놀 거라고 하면 그걸 게임처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가지고 놀고 그 사이에 다른 거 하고 놀자고. 그러고 알람이 띠리리링 울리면 바꿔서. 그럼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머님들이 해보시고 너무 괜찮다고 쌍둥이 키우시는 어머님이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놀거나 순서를 뽑는 거죠. 제비뽑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지키면서 노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냥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갖고 놀아야지. 이런 건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싸우고 싶어 싸우는 거 아닌데 그쵸. 사이좋게 노는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른 갈등 상황에서도요.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 해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TV를 보거나 동화책을 읽어줄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주인공의 성격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요. 서로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왜 우는 것 같아? 또 저 상황에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의견도 들어주고 엄마의 의견도 꼭 말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 아빠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아이는 모방을 해요.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 딴의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네. 네, 이 방법 말고도 또 있어요. 뭐예요? 역할놀이. 역할놀이도 네. 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놀이 중 하나죠. 맞습니다. 소꿉놀이, 병원놀이 등 흉내내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니까요. 참고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도 과잉 보호와 지나친 간섭은 피해주세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지만 부모가 환경은 제공해주되 거기서 더 나아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네, 아이를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거나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간섭 속에 자란 아이는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아직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적당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부모가 해야 할 일들로는 하나,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리게 해준다. 둘, 신체 접촉을 자주 해준다. 셋, 아이의 성향을 존중해준다. 넷, 타협하는 기술을 알려준다. 다섯,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준다. 여섯,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을 피한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껏 저희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앞서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